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0년 2분기 구글 실적 실망할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짜 실망은 인텔입니다. 아마 지난 금요일에 좀 3.5%, 3.3% 떨어져가지고 좀 실망하셨을 텐데, 진짜 실망, 그러니까 인텔하고 비교하면 진짜 실망할 필요는 없고 장기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장기적으로는 저 전망이 좋습니다.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인텔하고 AMD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인텔은 진짜 이번 좀 크게 볼 텐데 지난 그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거짓말 안 보태고 15% 이상 떨어졌고 반대로 AMD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쭉 올랐습니다. 그리고 또 실적을 발표하고는 더 올라서 이제 주가 차이가 거짓말이 안 보태고 주가 차이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인텔이 48달러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AMD가 78달러, 30달러 이상 비싸졌습니다. 정말 일이 크게 변했죠. 그러면서 인텔 주가는 진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뚝 떨어졌고 테크 컴퍼니가 기술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CPU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알 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텐데 CPU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공정이라 그러는데 나노 공정이라 그러더라고요. 인텔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7나노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. 뭐 기술 개발이 잘 안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전 이걸 보고 밑에 써놨는데 AMD는 2년 전, 3년 전부터 7나노 CPU를 개발을 완료했고 그걸 출시를 했고 제가 노트북 하나 데스크탑 하나 쓰는데 제 데스크탑이 AMD CPU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 그것도 작년 2019년 1월 달에 샀으니까 벌써 2년 전이죠. 그냥 계산하면 1년 반 전, 1년 반 전인데 그걸 출시했으니까 약 2년 전이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인텔은 그 당시 14나노고 지금 10나노인가요? 그러니까 격차가 14나노라 그러면 두 배 차이 나는 거고 7나노라 그래도 약 30% 이상, 50% 이상 격차가 나는 거거든요. 기술 이 격차를. 뭐 이것만으로 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단순하게 좀 단순화시키면은 그러면 인텔이 7나노 개발했을 때 AMD는 5나노 뭐 이런 식으로 더 낮은 걸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인텔하고 기술 격차가 최소 1년 반, 2년이 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테크 세상에서 기술 격차가 연 단위로 나게 생각하면 경쟁력 확보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전 이걸 보고 이제 진짜 실망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거든 실적 발표에서.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기본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미래 가이던스라든지 퓨처가 이제 불확실한 경우라든지 이게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주가를 급락시키고 그 기업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인텔의 사례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. 왜 이런 결정이 됐고 이런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는지 주가가 이제 가장 보여주거든요. 벌써 이제 반등했을 때부터 AMD 주가가 인텔 주가를 능가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비율로 나오니까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차이 한번 이건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한번 인텔에 대해서는 역산할 거 우선은 이게 기술 개발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고 이게 진정한 실적에서의 실망할 요소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쿼터 실적 생각보다 영업 매출도 좋았고 영업이익도 인텔 괜찮았는데 저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미래에 대한 거 가이던스 이런 게 나쁘면은 주가는 떨어진다.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글 주가도 이제 마이너스 3.3%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인텔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거 아닌가 이게 참 조금 위안을 함으라는 말씀인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 구글이 진짜 실적이 나빴으면 두 자릿수로 떨어졌죠. 마이너스 10%, 막 마이너스 15% 그런 건 아니니까 잠깐 조정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인텔은 그러니까 미래가 어둡다라는 결론이 났을 정도거든요. 뭐 그 고점 대비 거의 20% 가까이 60달러 하던 게 뭐 48달러로 떨어지면 단순 계산으로 20% 떨어진 거니까요. 이런 것가 진짜 실망이다라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구글을 제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이유는 뭘까요? 구글 라이벌 경쟁 회사가 없습니다. 인텔은 AMD라는 강력한 경쟁사, 거의 몇십 년 동안의 경쟁자죠. 막 30년 가까이, 40년 가까이 되는. 근데 구글 라이벌들은 지금 다 거의 있었다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인베스토피아라는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면 메인 컴페티터가 누구냐 이런 거 보면 서치죠. 결국엔 그러니까
근데 구글 is nearly monopoly with over 90%, 그러니까 94%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아마 야후, 뭐,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,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, 점유율이 이미 여기가 94%의 점유율을 했기 때문에 2%, 3%이 정도밖에 그 경쟁 업체들이 점유율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, 저도 그렇지만은 구글이 검색 엔진을 그 밑바탕 위에 두고 인공지능을 발달시켰고, 많은 방대한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. 너무 많은 방대한 데이터,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여기 들어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. 이제 예전에는 검색 엔진만 잘했지만 그 검색 엔진 바탕에 이게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. 그 위에 이제 인공지능을 넣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구글 검색은 기본이죠. 그러면서 지메일 저 이거 쓴 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됐죠. 2005년부터 저는 썼나? 하여튼 2007년인가 뭐 하여튼 그다음에 구글 포토 쓰죠. 저도 사진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진 찍으면 그냥 포토로 다 올려버리죠. 구글 닥스로 저 문서 관리하고 있죠. 그리고 구글 트랜슬레이트 정말 잘 쓰고 있죠.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구글 서비스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. 그럼 구글 구글 트랜슬레이터, 구글 번역에 대해서 정말 잘 쓰는데 아는 분들은 알 텐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제가 영어는 그냥 조금 할 줄 아는데 그 외에는 할 줄 아는 한국말은 참 한국말을 오히려 태하고 있지만 하여튼 넘어가고 한국말 그거 두 개 말고 그 외에는 잘 안 되거든요, 솔직히. 근데 그때 그 번역 기능을 좀 쓰시면 되고 버튼을 누르면서 그러면서 번역 기능을 좀 더 잘 쓰고 싶으면은 옛날에 중국어 사이트를 가서 이걸 좀 알고 싶다 아니 일본어 사이트를 가서 예를 든 겁니다. 이거를 바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지 마시고 영어로 번역을 하십시오. 그 영어가 훨씬 더 품질이 높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네들도 검색을 그 다음에 영어에서 모를 때 한국어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한 단계 영어를 거쳐서 가라는 말씀이십니다. 이러면 구글 번역을 좀 더 좋게 많이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글 번역을 좀 더 쓰려면 TV로 중국어에서 영어 갔다 한국어 아니면 중국어에서 바로 한국어로 가지지 마시고요. 그리고 큰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년 전에 10년 전이니까 2000 몇 년도인가요? 하여튼 빙 검색 엔진을 이제 공격적으로 만들었거든요. 근데 이것도 2010년도인가 하여튼 저 가물가물하네. 2000년대 후반 같은데 2008, 9년도.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빙 쓰는 사람들 이제 거의 없거든요. 저도 안 쓰고. 그리고 느끼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네이버를 잘 안 쓸 겁니다. 지난번 다른 데서도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제 80살이 넘으셨는데도 네이버 잘 안 쓰시거든요.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냥 구글 쓰시고. 네이버는 광고만 많고 잘 찾아지지도 않아. 저희 어머님이 80살이신데도 그러는데. 그러니까 검색 엔진 분야에서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코어 비즈니스에서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라이벌 경쟁 회사가 구글을 들어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코어 비즈니스가 흔들림이 없습니다. 이게 코어 비즈니스에서 흔들렸다. 그럼 인텔처럼 주가가 이제 두 자릿수, 그러니까 인텔 15% 빠졌듯이 그렇게 빠졌을 테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요번에 조금 조정받는다. 그러면서 이 조정받는 거는 이미 워낙 애플하고 아마존이 너무 실적을 잘 내서 그렇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조정받듯이 잠깐 조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걸 제 생각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제가 그럼 통찰력이고 천재인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롱텀 어드밴테이지스라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라. 뭐 장기적으로 보면 잘 될 거고 이번에 뭐 잠깐 니어텀에서는 뭐 발생을 했지만 potential for such growth, 유튜브 모니타이제이션 and cloud service revenue. 그러니까 서치에서 잘 나가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수익화를 조금씩 잘 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장기적으로 포텐셜 잠재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. UBS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도 뭐 인베스터 슈든트 오버룩 그러면서 6.9 빌리언 69억 달러의 뭐 자사주를 했고 쿼터 2 버이백스 앤 아니 그러니까 2분기에 그렇게 뉴 28 빌리언 버이백 어서라이제이션스 그러니까 280억 달러 버이백 자사주 매입을 또 할 거다.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오버룩, 너무 간과하지 마라.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.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저는 그러니까
이사회에서도 경쟁업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주주 이익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다른 경쟁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아마 아마존은 아마 아직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왜냐면 수익이 나긴 나는데 아직 걔네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돼서 경쟁업체는 아마존도 뭐 그렇게 팡 보면 이게 자사주 매입 발표는 안 할 거고 미래에 계속 투자를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부터 좀 조정을 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또 봐야 될 게 이제 장기 레이팅하고 프라이스 타겟을 보더라도 1760달러 모간 스탠리에서 레이몬드 제임스도 뭐 1700달러 크레딧 스위스는 1850달러 뭐 1730달러 근데 UBS는 좀 낮게 봤는데 버이 레이팅으로 보더라고 이게 그리고 아웃퍼폼들이거든요 다 그냥 아웃퍼포먼스 뭔가 잘했다 그러면서 버이 레이팅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타겟도 지금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1480달러로 떨어졌나요? 뭐 그럼 1600달러 120달러 이상 상승을 하니까 버이 레이팅이라고 UBS는 이제 판단을 했나 보더라고요. 1600달러를 타겟으로 보고 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1, 2년 보면 저는 더 갈 거라고 보는데 뭐 하여튼 제 의견인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1700달러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다들 말씀을 하니까 지금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겁니다. 예, 참고했던 URL은 다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. 예, 정리를 하면 어닝 레포트 진짜 실망하는 거는 테크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. 기술 개발입니다. 기술 개발이 경쟁업체에 뒤처지는 경우 1년 뭐 2년 이런 식으로 뒤처지는 경우가 진짜거든요. 어닝 레포트 근데 여기서 기본은 그거죠.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뭐 이 EPS하고 레비뉴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실망은 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니까 지금 기술 개발 서비스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미래에는 더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기술 회사의 숙명이거든요. 이게 테크 어닝 레포트에서 봐야 될 거고 어이구 이거 오타나의 경쟁인데 예 구글은 현재 경쟁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. 이미 너무 발전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. 이거 진입하고 싶어도 경쟁 업체들이 이제 못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 엄청나게 많은 그 검색 엔진이 비슷한 성능을 만들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.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검색 엔진의 품질을 올리려면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자동으로 하고 그걸 자동화시키고 크게 많은 그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. 제가 그래서 진입 장벽이 없어서 코어 비즈니스는 계속 구글이 잘 나갈 거라고 보고 오히려 진입 장벽 경쟁 회사보다도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. 이제 정치적인 면인 거죠. 이제 이게 독과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그게 걱정인 거지 경쟁 회사보다는. 그리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장기 전망은 밝을 거라 그러니까 너무 뭐 이번에 좀 조정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제 의견을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. 뭐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틀릴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잘못된 말씀 드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우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뭐 댓글이라든지 의견 주시고 뭐 틀린 거면 제가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또 드리는 말씀이죠.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투자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